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 드립니다. YTN 뉴스 FM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국민단열재 팩트론이 따사로를 출시하여 이에 신고합니다. 따사로는 따뜻하고 시공이 간편합니다. 따사로는 난방비가 절감됩니다. 따사로는 단열재 전문 기업이 만든 국민단열재입니다. 이상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단열재 따사로입니다. 검색창에 따사론을 검색해보세요. 전국지사 대리점 모집 중 1600-6773. 어머, 저 총각 비틀비틀 큰일 나겠네. 이봐요, 총각. 운전대 잡지 말고 대리운전 불러. 회식 많은 연말연시 꼭 2588 대리운전 불러요.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래요. 좌우로 정렬 2588.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윤 선생님. 영월의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내 자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오늘 하루 대한민국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2015년도 수능, 수학 능력 시험이죠. 네. 정답이냐 아니냐가 두 개의 문항이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오늘 문제됐었죠. 확정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2015학년도 수능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생명과학 2 8번 문항, 네. 그리고 영어 25번 문항이 결국 복수 정답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 응시했던 3만 3천여 명 중에서 3천에서 4천여 명의 수험생들의 등급은 오르는 반면에 기존 정답자나 복수 정답이 아닌 오답을 선택한 수험생의 경우는 성적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수능 출제 당국이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이같이 밝히면서요. 함께 이의 신청이 들어왔던 다른 129개 문항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해서 김성훈 평가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간 평가원장 사퇴는 지난 2004년과 2008년 이후에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세 번째군요. 네. 자, 이번에는 국회 소식입니다. 여야가 오늘 누리과정과 법인세 인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만나서요. 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비롯해서 담배세와 법인세 그리고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 최종 합의에는 실패를 했지만 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국비 지원 대신에 지방교육청의 다른 예산 지원을 통한 우회 지원 방안으로 절충점을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내일 오전에 예정된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이 누리과정 예산 타결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새 예산안 처리의 또 다른 변수죠. 이 담배값과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요. 오늘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자방인지 호랑이방인지 자, 우리가 요새 아주 늘 많이 나오는데 네. 사자방이 국정조사하자는 건 그리고 이것과 이제 예산을 연계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야당에서는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다투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당은 법대로 하자 이런 거고요. 새정치연합은 좀 이거를 연계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사자방은 여야가는 물론이고 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참 여러 갈래의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예산과 사자방 국조 등은 한묶음으로 봐야 된다면서 이 다른 현안과 일괄 타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도 복잡한데요. 이인재, 이정현 최고위원 등은 국조가 됐던 감사가 됐던 일단 실상을 파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만 친이계 의원들은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일부 보도에 의하면요. 친이계 의원들은 지도부와 최근에 조율을 마친 뒤에 지난 21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4대강 국조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소식입니다. 북한 인권법
관련 법이 일괄적으로 다 상정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여야가 각각 단일 법안으로 발의한 북한 인권 법안 그리고 북한 인권 증진 법안을 상정했고요. 지금 법안 심사 소위로 넘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의 그 내용 사항의 차이가 커서요,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여당 법안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일단 법무부 산하에 북한 인권기록 보존소를 설치해서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 안의 경우에는요, 북한 주민의 민생 지원뿐만 아니라 자유권 증진을 함께 추진하자 이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핵심 쟁점이 될 것은요, 이 새누리당이 북한 인권재단을 설치해서 인권 관련 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부분인데요. 야당은 이것이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군 소식인데 통영함. 이게 참 뜨기도 전에 참 말이 많죠. 납품 비리 의혹 때문에 그죠? 네. 조기 전력화를 군 당국이 추진한다라고 하는 보도가 들어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간단히 표현하면 이것저것 하자가 있지만 일단 가져가서 고쳐 쓰겠다는 겁니다. 네. 이 자동차에 비유를 하자면 안전벨트 하나, 사이드 밀러 없어도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되는데요.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 전력 공백 방지를 고려해서 함정을 우선적으로 전략화하고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체 고정 음탐기의 경우에는 향후 2년 안에 정상적인 장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28일 합동참모회의에서 확정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당초 문제가 있어서 해군이 거부했던 것을 이제 와서 조기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방산비리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 방위사업청과 해군 모두 어떤 일종의 잡음을 봉합하려는 의도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60세 이상 경비원들, 네.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 예산이 있답니까?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이 내년에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이른바 대량 해고 사태가 우려되는 경비 근로자들을 위해서요. 네.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오는 2017년까지 연간 72만 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100명 중에 23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원래대로라면 올해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는데 3년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확보된 예산이 이 해고가 예상되는 인원의 6% 상당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산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야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에서 이 또 경찰 총격 사건이 터졌다는 그런 보도가 있네요. 네, 무고한 흑인 청년을 쏴 숨지게 한 데이어 이번에는 장난감 총을 든 소년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오후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경찰은 공원에서 누가 총을 휘두르고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해 장난감 총을 만지고 있던 소년에게 총알 2발을 발사했습니다. 총을 맞은 12살 흑인 소년 타미르 라이스는 이튿날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네. 클리브랜드 경찰은 성명에서 이 소년이 손을 들라는 경찰의 명령을 듣지 않고 손을 허리로 가져가 총을 잡자 경찰이 총을 발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갖고 있던 총은 장난감으로 드러났고요. 네. 경찰에 제보했던 시민도 총이 가짜일 수 있고 총을 흔드는 사람이 청소년일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총이 가짜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탈리아의 첫 여성을 비롯해서 우주인 3명을 태운 소유주 로켓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 안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예,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 6시쯤 카자흐스탄 우주기지를 출발한 소유주 로켓이 6시간 만에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네. 소유주 로켓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리아 최초의 여성 우주인 사만타 크리스토프레티와 미국인 1명, 러시아인 1명이 탑승했습니다. 또 무중력 상태에서 에스프레소 커피를 추출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커피 머신도 국제 우주정거장에 배달됐습니다. 네. 새 우주인은 현재 ISS에 머물고 있는 러시아인 여성 우주인 등과 내년
2026년 5월까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탐사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ISS는 축구장만한 크기에 무게가 약 45만 킬로그램에 달하고요. 1998년 가동에 들어간 이후 지상 354km의 궤도상에서 우주 연구를 위한 전초 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시사 주간지죠. 타임지. 타임지가 올 최고의 발명품 25선 25가지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 이 제품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고요? 네, 요즘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셀카봉. 셀카봉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혔습니다. 타임 인터넷판은 셀카봉이 팔이 미치지 않는 길이에서도 셀카를 찍을 수 있도록 해서 더 좋은 각도에서 촬영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셀카, 자기 촬영이라는 말이 지난해부터 유행하기 시작했고 올해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애플워치, 3D 프린터가 타임이 선정한 올해 발명품으로 뽑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정치개혁 특집으로 마련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불신과 실망이 아주 큽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됐을까요? 또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들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손님으로 새누리당의 정치 원로이시죠. 이재호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바쁘시죠? 국회도 예, 열리고요. 뭐 정규국회 중이니까요. 예, 그러시군요. 오늘은 무슨 뜨거운 정치 현안보다도 예. 이제 그동안에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편안하게 우리나라의 정치를 성찰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또 계획 과정이 뭔지 이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원래 국회의원 하시기 전에 원래 그 교사하지 않으셨어요? 예, 고등학교 국어 교사를 좀 했어요. 하셨죠. 예. 네. 그러면 투옥을 여러 번 당하셨는데. 예, 5번. 그 5번. 예. 그 교사 때. 교사 하다가 이제 투옥 네. 하기 시작했죠. 네. 그 전에도 하고 뭐. 근데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시느라고 긴급 조치 때문에. 예. 구속이 되시고 하셨었는데. 그러다 어떻게 정치를 하시게 되셨어요? 이제 감옥을 오래 살고 나오니까 더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으세요? 딴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오. 예. 처음에 정치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예. 하도 이제 감옥을 자주 끌려가니까 예. 감옥을 안 가고 민주화 운동하는 방법이 없는가. 아하. 그런데 예.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죠. 친구들이 정당을 하면 감옥을 안 간다는 거죠. 네. 헌법에 보장돼 있으니까 정당이.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운동 하던 사람들이 만든 게 민중당입니다. 민중당. 예. 민중당. 그또 만들어 놓고 나니까 예. 이 해당 선거에 출마를 안 하면 또 정당이 해산되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허겁지겁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예. 또 당선자가 안 나오면 또 정당이 해산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 당선자를 못 내서 이제 정당이 해산이 됐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고 이제 그게 14대 때입니다. 14대 때. 예, 그러고 이제 15대 때 신한국당. 네. 당시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제 신한국당을 이제 민자당을 신한국당으로 바꿔서 이름 바꿨죠, 그때. 이제 그때 제가 이제 96년도에 영입이 됐죠. 예. 예. 이게 15대 국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15대입니다. 그럼 15대 16회 17, 18, 19 재보궐선까지 해서 예. 그럼 국회는 여러 번 하셨네. 5선입니다. 5선. 예. 근데 그렇게 정치를 오래 하시는 동안에 예. 참 느끼신 점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 과거 처음에 정치 시작하실 때는 정말 민주화 투쟁을 해야 할 때 아닙니까? 예. 독재 정권 시대였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 정치의 큰 화두였겠죠. 예.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화는 뭐 형식적으로나마 됐다고 봐야 할 것이고. 지금은 뭐 절차적 민주주의, 예, 즉 예. 형식적 민주주의는 뭐 이루어졌죠. 네. 그럼 뭐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한 수준이니까. 예. 그러니까 내용적 민주주의는 아직 또 멀었죠. 아직 멀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적 민주주의가 우리가 87년도 직선제를 쟁취하면서 예. 이제 정권이 5년 단임제로 교체하는 것이 막 1차 민주화 운동이라면 네. 이제 내용적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막 2차 민주화 운동으로 봐야 한데 제2민주화 운동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이 바로 2차 민주화 운동 시기다. 그렇습니다. 제2민주화 운동 시기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2민주화. 예. 네, 아주 멋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그런 마음을 뚝 먹고 정치를 예. 해오셨을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판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 참 가지 안타까운 낭망도 일입니다. 하시고 뭐 실망도 하시고 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국회에 들어와서 2년 만에 저희들이 이제 신한국당으로 돌아와서 2년 만에 야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야당이 돼서 10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0년을 했는데 여당 돼서 이제 또 7년째 지금 하죠. 예. 처음에 들어와서 여당 돌아와서 초선 2년 하면서 야, 이거 이러려고 들어왔나 그만둬야지 할 생각 하루도 12번도 더 했지. 아,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 여당인데. 예. 그 여당 체질이 아니신가 봐요? 아, 여당 체질에는 많아 뭐 여당 초선에 손 들고 따라다니는 게 밖에 할 게 되겠습니까? 뭐 예. 시킨 대로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아, 예. 야, 당시에 이제 여당 2년 하고 초선 때 야당 되면서 이제 우리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죠. 네. 예. 근데 처음에는 뭐 초선 때는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가 없던가요? 아, 여당 2년 때는 목소리 낼 수가 없죠. 왜요? 아, 그 위에서 여당이라는 게 청와대 시킨 대로 해야 되고. 높은 사람들이? 위에 당권 잡은 당직자들이 다 청와대 시킨 대로 하니까 우리가 그냥 여당 초선대로 손 들고 따라다니기 바쁘죠, 뭐. 예. 아니 이재호 의원님 같은 분도 이렇게 위에서 그냥 시키면 그 눈치 보고 이렇게 꼼짝 못하고 하셨어요? 여당 초선이라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여당 예. 초선. 예. 그 후에 야당 하실 때는 좀 어떠셨어요? 아, 야당 할 때는 뭐 초선 3년차 야당 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때 뭐. 해볼만 했어요? 제가 야당 초선 때, 네. 저 야당 3년차에, 네. 저 초선 3년차에 제가 원내 총무 출마했지 않습니까? 아, 그러셨구나. 그 정도로 뭐, 이 야당 되면 할 소리 다, 그거는 뭐, 당에 할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네. 정부에 할 소리 하는 거니까. 야당은, 여당은 당에 치여서 못 하죠. 네. 청와대 눈치 봐서 못 하죠. 못해서 못하고. 근데 야당이 되면 일단 청와대 눈치는 없지 않습니까? 아, 예. 또 야당인데 뭐 당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소신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야당 체질이신가 봐요. 좀 뭐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참 정치를 해 오시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여튼 좀 YS 때부터 여기서 YS, DJ 쭉 지내오면서 정말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크다라고 하는 건 느끼셨죠? 그렇습니다. 예.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그렇게 정치권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또 뭐 싫어하고 심지어 욕하고 뭐 갈아치우라고 그러고 그럴까요? 예, 뭐 길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데 네, 줄여서 이제 뭐 예.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해서 들을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정치를 이제 저는 뭐 민주화 운동도 한 3년 했고 30년 했고 네. 감옥살이도 한 10여 년 했고 도망도 뭐 한 수배도 한 7년 받아봤고 국회의원도 지금 뭐 5선 하고 네. 저는 또 지난 정부의 장관도 하셨고 하고 했지 않습니까? 뭐 2인자 역할도 하셨고. 예, 뭐 남들은 뭐 인자를 그러죠. 그런 그러니까 저는 젊어서부터 정치 속에서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정치를 떠나서 학생운동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정치를 떠나서 그냥 살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면 이게 정치권이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권력 구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동안에 권력이 운영돼 왔죠, 정치가. 이런 거죠. 아주 간략간략하게 설명하시면 원래 우리나라가 1948년에 재헌 헌법 만들 때는 처음에는 내각제를 만들었어요. 원래 뭐 유준호 박사가 내각제를 만드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하려고 대통령제로 바꿔갖고 국회에서 선출했잖아요, 대통령을. 그래서 이제 52년이 됐지 않습니까? 4년 지나서. 이제 전쟁주의잖아요. 부산 피난 갔잖아요. 그런데 다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으면 이승만 박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직선제를 고쳤지 않습니까? 그게 소위 처음에 이제 개헌이 시작. 그 직선제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국회의원들을 감금시키고 계엄령 내리고 그 파동을 해서 전쟁 와중에 개헌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52년 개헌 아닙니까? 전쟁 중에.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치자의 말씀이시죠. 일단 거기까지는 뭐 좋은데 그 다음에 바로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의 하에서는 연임 중임제를 없애는 개헌을 해버리잖아요. 또 계엄령 내리고 소위 발췌 개헌 그러고 또 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자유당 정권이 18년 오다가 이제 4.19 혁명이 터져서 이제 민주당 자유당 정권에 질렸으니까 내각제를 만들었잖아요. 내각제를 만들어서 대통령은 이제 국회에서 뽑고 이제 장면 총리가 이제 내각을 하는데 이 내각제를 1년도 못하고 5.16 쿠데타가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또 내각제를 또 홀레당 뒤집어 갖고 직선제를 했잖아요. 또 대통령이. 그거까지 또 좋다고 칩시다. 근데 직선제를 해갖고 대통령을 하다가 삼선 개헌을 또 하지 않습니까? 재선 연임 그걸 없애서 삼선 개헌 하지 않습니까? 또 삼선 개헌까지는 또 좋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좋은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그랬다고 치자. 72년에 저도 가서 삼선 개헌 반대 데모하고 제표가 그랬습니다. 72년도에 가서 삼선 개헌 그것도 야에 앉아서 없애버리고 완전히 대통령이 임기 제한을 거의 철폐하지 않습니까? 6년 단임의 임기 제한 철폐고 선거도 직선해서 장충체육관, 소위 체육관 선거로 또 간선제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게 80년까지 오지 않습니까? 장장 18년간을. 그래 80년 와갖고는 이제 또 이 7년 단임으로 체육관 선거로 또 전두환 대통령이 또 만들잖아요. 또 직선제를 홀레당 바꿔갖고 또 체육관 선거로 또 바꾸잖아요. 그래갖고 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 87년도 와서 소위 장기 집권에 질리니까 헌법은 유신헌법 대통령 짐제 가만두고 임기만 5년씩 하자. 그래야 야당 지도자들이 대통령 하면서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래갖고 지금 27년간 온 것 아닙니까? 87년 체제. 87년 체제가. 그러니까 그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모아지는 정치 체제로 오니까 정치권이 어디 됩니까? 여당 권력을 지켜야 되니까 대통령 시킨 대로 해야죠. 저한테 눈치 봐야죠. 야당 다음에 권력을 찾아야 되니까 여당하고 싸워야죠. 그러니까 여당은 완전히 청와대 눈치 보는 정당이 돼버리고 이중대가 되고 하청업체가 돼버리고 야당 완전히 투사 양성소가 되고 오로지 다음 선거할 때까지 싸우기만 하고 여당 반대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겠습니까? 허구한 싸움박질만 하고 대립과 갈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그래서 권력 구조가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분단 거의 60년도 내려오면서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 12년, 박정희 대통령 18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12년 딱딱 내려오고 그다음에 5년씩 이제 오는데 절차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성공했죠. 5년마다 선거에서 대통령 뽑으니까. 그러나 권력의 내용은 그대로 갖고 오니까 부정부패가 그대로 살아나죠. 갈등이 그대로 살아나죠. 각종 비리가 그대로 살아나죠. 정치권은 맨날 여야가 싸울 수밖에 없죠. 왜냐 그러면 다수당이 독점해버리니까 48%를 얻었던 49%를 얻었던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았던 져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승자 독식. 그렇습니다. 승자 독식. 접지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지는 사람은 여당 되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겠습니까? 아니 제가 야당 10년 하면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얼마나 싸웠습니까? 제가 뭐 싸우시는데 소질이 있으시잖아요. 사무총장, 원내대표, 원내총무 다 하면서 소위 김대중, 노무현 양 정권에 대해서 10년 동안 제가 앞장 싸웠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참 그때 생각하면 내가 좀 반성도 많이 하고 그러세요? 하는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어쩔 수 없잖아요. 야당이 되면. 야당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싸우고 그냥 대들고 가는 수밖에. 그래야 다음에 정권을 혹시나 뺐으니까.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10년 동안 야당 지긋지긋하게 싸워서 결국은 정권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 되는 사람들도 지금 1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싸워서 정권 가져온다 이 생각하는 거죠. 다음 정권이라도 볼 수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 국민들 보기에는 저 사람들 말이야 맨날 싸움질하고 말이야. 우리가 지역에 나가면요. 첫 마디가
이재호 그 좀 싸우지 말고 하면 안 되나? 예, 예. 그 이재호 의원님에게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다른 국회의원들은 다 그런 얘기 하는데요.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걸 그대로 두고 뭘 계획을 한다는 겁니까? 그때는 87년도 이 헌법을 5년 단임제 할 때는 예. 개인당 국민소득이 3,445불입니다. 네, 다 외워갖고 계시네요. 지금 하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28,000불 되잖아요. 예. 6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을 만들 때는 우리나라 개인소득이 155불이어서 1인당 개인소득이 155불입니다. 네. 155불 때 만들어 놓은 그 제왕적 대통령을 아직도? 소득 28,000불이 될 때까지 울고 먹으니까 네. 나라가 정상으로 가겠습니까? 네. 이제는 이 정도 28,000불까지 왔으면 이제는 한번 나라의 틀을 좀 새롭게 바꾸어서 좀 선진국처럼 네. 소득 4만 불도 가고 5만 불도 가려면 권력도 좀 다시 하고 네. 지방 분권 지금 중앙이 다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방 분권을 해야 되는데 네. 프랑스 같은 데는 헌법 1조에 네. 예? 프랑스는 지방 분권을 기초로 한다. 기본으로 한다라고 헌법 1조에 돼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방 분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예. 헌법에 지방자치제도에 딱 두 조항이 있습니다. 117조, 118조. 예.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임한다. 네. 그것도 선거를 선임한다라고 해놓고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를 뭐 광역기초 나눈다는 딱 그 두 조항 있고 지방자치가 있으면 뭘 합니까? 돈은 다 중앙에서 거머쥐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헌법에 나라를 지방 분권도 헌법에 받고 네. 분권의 내용도 받고 중앙의 권력도 좀 이렇게 나눠주고. 나누어서 대통령 혼자서 모든 권력을 행사하고 모든 책임을 다 지는 이런 형태의 나라가 없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OECD 국가 34개 국가 중에 거기는 없다고 봐야죠. 이런 대통령제라는 이름이 있는 나라가 4개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합중국이니까요. 연방국가거든요. 예. 멕시코도 그 합중국이거든요. 네. 칠레하고 우리입니다. 근데 칠레는 지금 소득이 14,000불 정도밖에 안 되죠. 개인소득이.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다.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 이걸 바꿔야 하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그럼 잠시 쉬었다가 4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Best shot, best enjoy, best shot, best shot to the best manager, best shot, best shot, best smile, best shot,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best shot.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변비약은 생약 성분 변비약은 그래서 변비엔 변락. 힘들어하는 당신의 장을 위해 변비엔 변락. 네, 강정의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1970번님께서는 종교인 중에 대한민국의 보편적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국민으로서의 의무인 세금도 내야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4296번님께서는 공평과세 당연하죠.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세금을 자진 납부해야 됩니다. 네, 오늘 문자 주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하여튼 이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정치개혁 특집.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새누리당의 이재호 의원 초대했습니다. 이재호 의원에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께서는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또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 이재호 의원과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현대자동차의 버라이어티한 SUV 라인업. 강렬한 스타일의 투싼, 강인한 외관 편안한 승차감의 산타페, 더 넓은 공간의 맥스크루즈, 프리미엄한 베라크루즈. 선택의 기준은 달라도 답은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새누리당의 이재호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이 나라의 모든 정치가 대통령에게 그냥 권력이 다 집중돼 있다. 또 중앙정부에 권력이 집중돼 있다. 그리고 아주 승자 독식이다. 그러니 뭐 다들 여당에서는 눈치 볼 수밖에 없고 또 야당에서는 또 막 대들고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정치를 오래 해오신 분으로서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바로 그 말씀을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개헌해야 된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된다. 헌법을 바꿔야 그러니까 된다. 정치 개혁의 핵심 과제가 개헌입니다. 개헌이다. 개헌을 하면 좀 달라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우선 그 권력이 나누어지면 정당 제도가 바뀌어져야죠. 선거 제도가 바뀌어져야죠. 국회의원들이 쓸데없는데 눈치 안 보고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가 되면 이게 정당이 어느 한 정당이 과반수를 얻게 되면 자연적으로 독재가 가능하잖아요. 과반수 그렇죠. 독재가. 그러나 다당제가 되면 어느 한 당이 과반수를 확보 못하면 비슷한 정당들께 연정이 가능하잖아요. 연정을 하게 되면 정치적 갈등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게 유럽 정치의 장점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식의 다당제 또는 연정의 정치. 그렇습니다. 그런 정치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게 핵심이 우리는 지금 다수의 민주주의를 지금 쟁취해 왔잖아요. 이거는 합의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다수적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로서 이제 승리를 했으니까 이제는 소수도 배려하고 반대 의견도 참여시키는 합의적 민주주의. 어떤 애는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그게 이제 권력 공유의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권력 공유의 민주주의가 정치의 체질을 바꾸죠. 그러면 정당 체제도 다당제가 될 수 있고 선거 제도도 바꿔질 수가 있고 그러면 국회에서 굳이 권력을 두고 싸우지 않아도 그야말로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정책을 갖고 토론하고 합의 보고 양보하고 해내는 생산적인 정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5만 불, 6만 불, 7만 불 가는 나라들이 다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다 그 합의의 민주주의 한 나라들 아닙니까? 내각이.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이제 우리나라가 할 때가 됐다 이거죠. 그래야 이게 국가 경쟁력이지. 지금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이게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것이 정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불신하고 국회 해산하락하고 그것도 당연히 나오죠. 참 근데 앞에 말씀하신 중에 뭐 국회의원들 이렇게 눈치 본다고 그러는데
아, 무슨 끝발에 있는 분들인 줄 알았더니 되게 눈치 보는 모양이죠. 예? 아니 그렇게 세비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눈치만 봅니까 허구한 날? 아니 여당이 됐으니까 권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권력을 유지하니까. 권력 잡은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눈치 볼 수밖에 없죠. 그 과반수 독재라고 표현하신 것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저도 그 표현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과반수면 아주 맨날 그게 정의인 줄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민주주의의 핵심이 과반수인 줄 아는데 과반수가 독재를 하면 그것도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독재를 하면 권력 독식이 되니까 네네. 그게 제왕적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 나눈 도중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뭐 질문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 0030번님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왜 하필 지금이 개헌의 적기인가요? 이렇게 부르셨고요. 5137번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헌이 정말 정치판 체제를 개선을 이룰 수 있다면 해야겠죠. 하지만 정말 개헌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정답인가요?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자, 우선 개헌의 적기인지 문제인데.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왜 적기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개헌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왜 못했으면 그거부터 여쭤보십시다. 개헌을 하려면 국회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회는 200명이. 당연하죠. 우리가 개헌을 하자고 했는데 이미 대통령 되려고 하는 여야당 사람들이 반대를 해버리니까 국회에서 3분의 1을 확보를 못하죠. 당시에 야당이 반대를 했고. 야당도 반대했고 여당 중에서도 여당도 반대했고 여당도 이미 다음 후보가 정해지고 하니까 아주 길을 쓰고 반대를 하니까 개헌안을 꺼내 놓지를 못했잖아요. 내가 개헌안을 만들어 놓고도. 그래서 그 이명박 정부 때도 왜 초기에 하지 이렇게 나중에 미뤘느냐 그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개헌을 국회에서 추동하려고 했는데 제가 18대 총선에서 떨어졌잖아요. 개헌을 하려고 떨어져가 한 2년 외국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 있다 오니까 이미 권력이 중간에 넘어버렸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개헌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정부가 발의를 해도 국회가 찬성을 해야 되니까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해달라고 계속 12번이나 이야기했죠. 개헌해달라고. 근데 그 결국은 못 들었잖아요. 동력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청와대가 아무리 개헌 반대해도 국회가 발의선인 과반수가 넘게 개헌 모임에 들어와 있고요. 의원들이 150명이 넘어서 또 개헌을 찬성한 의원들이 23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이미 개헌 발의선도 확보했고 3분의 2도 확보를 했으니까 개헌안이 하나로 모아지면 국회에 통과하는 것은 이제 환경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선거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음 총선 준비해야죠. 총선 끝나면 대선해야죠.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들어가면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할 정치 일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국회가 개헌 환경이 이루어져 있고 시기적으로도 개헌할 수 있는 적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뭐 경제 활성화야 이 골든 타임이다. 경제 주력해야 된다라고 하고 개헌 얘기를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개헌 모임에 참여했던 이 소위 친박계 의원들이 슬금슬금 빠지는 인생 경우도 있고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의 본심이 이번 정기국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가서도 하지 말자는 겁니까? 직접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 뭐 직접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들으신 바에 의하면. 아니 후보 시절에 집권하면 개헌 논의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공약에도 들어가 있죠. 매니페스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에 뭐 다 후보 때 공약한 거 안 지킨 게 더 많으니까 뭐 그 말에 믿을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제 나라 형편을 봐서 대통령 중심으로 했던 이 권력의 정치는 박근혜 대통령 끝나자 이거예요.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 이후의 정치는 새로운 나라로 나가자 이런 이야기니까 지금 그 몇몇 의원들이 우리 결의안 할 때 빠진 건 개헌 모임을 탈퇴한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개헌 결의안, 그러니까 특위 구성 결의안을 정기국회 끝내고 내자 이런 거고. 그런데 그건 뭐 몇 분 빠져도 원래 10명만 하면 되니까 지금 30명이 넘게 해놨으니까 그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헌 모임을 빠진 건 아니니까요. 개헌 특위 구성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구성이 되려면 정기국회 지나야 되겠죠. 내년 초가 되겠죠. 아니 금년에 정기국회 구성해놓고 구성해놓고 그 내년부터 그렇습니다. 구성은 지금 해놓고 논의는 내년부터 하자 이겁니다. 그럼 이재호 의원님께서는 내년 상반기에 그러면 개헌 논의 다 하고 그리고 국민투표까지 다 통과시켜서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 때부터는 시행을 하자 이런 뜻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임기 그대로 끝나고. 근데 일각에서는 국민투표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내년 내후년 4월 총선 때 국회의원 뽑을 때 같이 회부를 하면 어떠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국회의원 총선하고 국민투표가 겹쳐 놓으면 여야가 다 이게 선거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다. 그게 총선 이슈가 되어버리면 찬반이 또 갈라져 버리면 잠깐 국민투표에서 여야 간에 찬반을 이제 운동을 하게 돼 있으니까 잘못하면 그 개헌 국민투표에서 그걸 국민의 과반의 동의를 못 얻게 되면 그 못 얻는 다음 그게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래서 그거는 선거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하자. 내년 상반기에 하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이 좀 들긴 들죠. 전국적으로 투표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그 다음부터 돈이 많이 이제 4년씩 임기를 맞춰가면 돈이 많이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당이 좀 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와대나 또 소위 말하는 친박계. 저는 이게 물론 제 생각은 이게 맞는 길이다라고 저는 보죠. 맞다 보는데 또 이게 맞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낙관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 이재호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개헌의 방향이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여러 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왜 개헌 자문위원 같은 게 구인돼 가지고 발표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18대 때도 했고, 요 앞에 국회의장도 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의원 내각제라든가 의원 집정부제라든가 또 중임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안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임사위원구는 다 있다. 이제 선택만 남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논란이 이렇게 크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논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권력 구조든 기본권이든 그 변화된 환경에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추어서 개헌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주장도 나왔다. 근데 이걸 특위를 만들어서 조율만 하면 됩니다. 조율하고 토론해가지고 선택만 하면 된다.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개헌의 내용을 제일 찬성을 하시나요? 저는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 저는 4년 중임 대통령 국민들이 직선을 해서 그러니까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그럼 두 가지네요. 4년 중임하고 그다음에 분권형 대통령제인데 거기서 분권형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대통령 국민이 직선한다는 겁니다. 직선하니까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교, 통일, 국방 대개 어느 나라든지 분권형 하는 나라는 다 그렇습니다. 외치에 관한 거 특히 우리는 분단이 되어 있으니까 통일에 관한 거 국방에 관한 거는 대통령이 갖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임명권, 비상계엄권 이런 거 그러니까 국가 원수직은 대통령이 갖고 그다음에 지금 행정부 수반을 겸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에 대한 권한은 총리한테 넘겨라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나누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가 원수로서 국가의 중심적인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그다음에 내치에 관한 권한은 국무총리가 가지면서 이 국무총리는 국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시로 내각을 사퇴할 수 있고 또 국무총리는 국회를 해산할 수가 있고.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국무총리가. 대통령은 국가 원수직임만 하니까 외교적 국방만 가지니까. 내정은 국무총리가 하니까.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뽑게 되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뽑으니까 해임도 국회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국회 과반수 찬성이 해임시키니까. 이번에 세월호 참사 같은 게 생겼을 때 내각 총사퇴해라. 그냥 국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내각을 사퇴시키면 되는데. 총리 사퇴하면 되죠. 되는데 내각 수반이 국가 원수를 겸하니까 사퇴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나갔다 들어갔다 마음대로 하잖아요. 왔다 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각 수반이 아니거든요. 총리가. 그러니까 내각 총사퇴란 말이 우리나라에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분명히 지게 하려면 내각은 정말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고 잘못하면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국회가 내각을 구성을 못하면 국회를 해산시켜야죠. 이러한 권한을 이번 헌법에다 다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분권도 명시를 하고 국민의 기본권도 명시를 하고 시대 환경에 변한 것을 담아내는 것도 헌법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만 들면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에 청원권이 있지 않습니까? 청원권. 모든 국민의 청원은 문서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헌 청원을 12만 명 서명 받은 것도 문서를 하려니까 그냥 몇
짐을 지고 가야 되잖아요, 문서로. 네. 그럼 말로 해요? 지금은 IT니까 그냥 뭐 CD로 하든지 유사든지 하면 되는 건데 헌법에 이게 문서로 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이게 시대 반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이런 헌법도 시대에 맞게 고쳐야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개헌 내용에서는 이제 한두 가지만 이제 더 보충을 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정말 국가의 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통령의 그 내각의 직무를 외치와 내치를 딱 구분할 수가 있느냐. 그 예를 들어서 외치를 한다 그러면 외무부 장관은 뭐 대통령 직속으로 가느냐. 국방장관은 대통령 직속으로 가라는 얘기냐. 그거는 그런 예는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한다면 아무래도 권한이 좀 더 약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국제적 동북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게 힘이 약한 나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직선하는 만큼 국민에게 권한을 줘야 되니까 외교, 토일, 국방장관은 대통령에 임명을 하고 그 권한은 대통령이 갖는 우리나라에 맞는 권력 체제로서는 분권이 맞다 이거죠. 그런 나라는 없는데.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 이원 집정부제나 의원 내각제 나라는 대통령이 그냥 외교에 관한 권한을 일반적으로 갖는 것이죠. 이런 구체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은 대개 간선제를 하지. 오스트리아나 뭐 불란서나 이런 데 이제 직선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선을 하는 것만큼 우리는 분단이 되어 있으니까 통일될 때까지는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준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맞는 헌법 체계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하고 총리의 권한 분담에 관해서는 좀 더 토론을 거쳐서 여러 가지 이제 절충안들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헌법에 명시를 다 하니까. 또 한 가지는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동거 정부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하고 총리가 프랑스처럼 다를 수가 있다는데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걸 맞출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총리와 대통령을 처음에 러닝메이트로 뽑고 그 중간에 총리 그만두게 할 때는 그냥 국회에서 하게 하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 얘기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면 아마 좋은 안이 나올 겁니다. 그런 안들 다 놓고 논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군요. 지금은 뭐 개인들이 주장하는 안만 나와 있으니까 이제 뭐 밖에서는 뭐 대화 아카데미 같은 데 만든 안도 있고 18대 여러 군데 있죠. 의장 그 산하에서 만든 안도 있고 이번에 19대 의장산에서 만든 안도 있고 또 옛날 민주당 때부터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만든 안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그건 취사 선택을 또 한 가지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총리를 이제 국회의원들에서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국회의원들 요새 이렇게 국민들 불신을 받는데 그중에서 총리 뽑으란 말이냐.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당연하죠. 지금 국회에서 지금 총리 뽑으면 됩니까? 이거는 지금 이 체제는 다음 2017년 선거 때 일어나는 거고 2017년 이후에는 정치 환경도 바뀌고 이미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정당 체제나 선거 제도가 바뀌는 새로운 환경에 국회에서 뽑는 거지. 그럼 지금 여기 국회에서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국회의원도 잘 뽑아야 되겠네요. 당연히 잘 뽑아야죠. 당연히 잘 뽑아야 되죠. 또 잘 뽑게 되겠죠. 정치 환경이 바뀌는데. 정치 환경이 바뀐다. 지금 국회의원들에서 당신네들 내각하라 그러면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뭐 다 짜고 치는 고수도 볼 거다. 우리 집사람부터 반대하죠. 그러세요? 지금 국회를 상정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방금 이제 정당제하고 선거제도 바뀌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거기까지는 더 자세히 못 여쭤보겠는데 지금 이 개파 정치 말이죠. 이 무슨 지역주의 정치. 이걸 어떻게 해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세요? 지방 분권이 되면요. 지방 분권을 시키자. 분권이 되면 개파가 없어집니다. 그래요? 왜냐 그러면 중앙에만 매달 이유가 없죠. 지방 분권이 되면 지방의 지자체에 관한 광역이나 기초의 의원이나 단체장들이 분권이 돼서나 독자적으로 더 많은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방국가에서 주정부 지사 같은 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 국회의원 눈치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국회의원이 무슨 뭐 기초자치단체 의원들 단체장 공천권이 없어지는 거니까 개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국회는 다수당에 의해서 내각이 국회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이 연설을 하는데 개파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도 정치 환경을 바꿔야죠. 저도 이제 개헌을 주장을 하면서 이 지방 분권이 중요하다. 연방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준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 지방 분권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너무 공무원도 너무 많고 권한도 너무 많습니다. 예. 이 싹둑 잘라서 다 내려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시죠? 나라의 돈을 8대 2로 8을 중앙이 쓰고 2를 네. 지방에 쓰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지만 자치가 아니에요. 분권이 돼 갖고 다음 6대 4의 비율로도 재정권이 나누어져야 지방자치가 할 일을 하죠. 지금은 껍데기만 지방자치지 사실은 중앙집권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데서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자, 시간이 한 2, 3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느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말씀을 워낙에 잘하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현 정치권에 대해서 우선 뭐 청와대 그리고 여당, 야당 더 골고루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딱 한 말씀씩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청와대는 그 국회에 너무 간섭을 하지 말고. 청와대는 국회 간섭하지 마라. 그러니까 청와대는 청와대 일을 하고. 국회에서 저 법안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도 해야죠. 그건 뭐 간섭이 아니잖아요. 부탁하는 부탁이지. 부탁은 좋은데. 무슨 법을 연말까지 통과시키라는 둥, 뭘 개헌은 논의하지 말라는 둥, 이런 건 간섭이죠. 부탁을 하지 말고. 국회의원을 완전히 장기판에 졸로 보는 거죠. 부탁을 하고 간섭을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또 여당은 또 청와대 너무 위에 눈치 보고 그냥 알아서 기지 말고 좀 주체성을 갖고 정치를 정치답게 좀 했으면 좋겠고. 눈치 보지 마라. 여당은. 실제로 그 눈치를 많이 봅니까? 지금 다 눈치 보는 것 아닙니까? 이재호 의원님은 저는 이제 안 보죠. 친이계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소위 이가잖아요. 그래서 친이계시군요. 친박계 의원들이 눈치를 이렇게 많이 봅니까? 친이계 의원들이 눈치를 많이 봅니까? 여당 대체적으로 눈치 보는 거죠.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그거 왜 그럴까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이 워낙 집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천권 쥐고 있기 때문에. 혹시 불이익 당할까 봐. 불이익 당할까 봐서. 야당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야당은 저도 야당 10년 해봤습니다만은. 야당 하실 때 신나지 않으셨어요? 야당 기본적으로 야당은 싸워야 되는 거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건데.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급한 건 협조해주고 안 급한 거는 싸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말하라고 한다면 싸울 생각을 하지 말고 대화에 타협을 하라고 하고 싶은데. 야당이 안 싸우면 야당이 안 되죠. 싸우는데 대화할 거는 싸우고 대화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고 이거는 싸워야 되겠다 하는 건 싸우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에서 10가지 다 싸우면 국민이 피곤하죠. 피곤하죠. 그렇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당이 야당성을 보여야 된다. 야당성을 상실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당연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 야당성도 좀 살살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대화할 거와 싸워야 될 걸 좀 잘 나눠서 해야지. 하나에서 10가지 다 싸우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매니페스토 운동을 해온 사람이고요. 정책 중심 선거를 하자고 해서 그 주장을 해온 사람인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 정말 국민지 표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을 잘하고 또 정말 선거 때 정말 선택을 잘해야지 국민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눈도 깜짝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뼈저리게 느꼈었거든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참 감히 말씀드리자면 찍을 때 잘 찍어야 됩니다. 국내에 찍어놓고 한 달도 안 돼서 내 찍은 손가락 잘라야 된다는 둥, 한강에 손가락이 둥둥 뜬다는 둥 그렇게 하시지 말고 찍을 때 잘 찍어야 됩니다. 사람 좀 제대로 보고 감은 이설에 현혹되지 말고 공짜 한다는데 현혹되지 말고 찍을 때 좀 제대로 찍어야 찍어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찍어준 것에 대해서. 그래야지 시큰 엉뚱하게 찍어놓고 나서는 얼마 안 가서 그냥 잘못 찍었다 손가락 잘라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각성을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투표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재호 의원님과 함께 정치개혁 특집 정치개혁을 말한다 시간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도 어렵다. 자산 키우기. 그래서 하버드에도 신협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시민들이 함께 만든 앞으로의 금융, 신협. 우리나라 신협은 세계 신협협의회와 함께합니다.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훈 선생님. 영월의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내 자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납세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1030번님께 주간 경향을 그리고 3013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의 허승현, 작가 임현, 김미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